같이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니까요. 같이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원할 일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런 단초를 제공하고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신 분들 좀 계셔요. 우리 경산위원회 박서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채문안 오늘 단행하고 있는 채문안을 준비를 해가지고 농촌 일손 해결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의원들 모임에서 이렇게 주관을 좀 했으니까요. 이거를 토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오늘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는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제 발제를 해주시고 패널을 이렇게 참여해 주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분들한테 일단 박수 한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된 내용들을 풍부하게 좀 제공을 해주셔서 함께 문제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기 계신 분들 기탄 없이 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해 주셔서 서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응원 행운이 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의정 토론에 앞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의정 토론의 진행을 위해 패널 참석자께서는 단상에 준비된 패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토론의 좌장이신 최만한 의원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정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나주시 최문환 의원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나주시의회는 의원 역량 강화와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농촌 일손 부족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부터 제가 대표 의원으로 의원 연구단체 농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도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 해결 근로자 인건비 적정 기준 방안 마련 모색을 위한 제2의 나주시의회 의정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김성기 과장님으로부터 기조 발제 토론이 계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함께하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걸 기대해주신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또 의회사업위원회 박선 위원장님, 최문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문제가 일자리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역 소멸로 인해서 우리 농촌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농촌에 농촌이 지금 현재 우리 고령화 문제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홈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우리 농촌의 인력 문제가 일반
제조 분야에 비해서 2배 수준 이렇게 높게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요. 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52.5%로 이렇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인구 감소나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 매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노동력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저희 시에서 인력 계절 근로자 정책을 펼치게 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노동력의 문제를 보면 농농 규모가 큰 농가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매출을 늘리든지 뭐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극복에 나가고 있었고요. 어려운 농가들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농가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가족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극복해 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인력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이제 그 고용 우리가 인력 대기실 하거든요. 인력 대기실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이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농업 노동력을 보면 과거에는 이 촌락 단위로 그 공동 작업을 하는 물력이라든지 또는 그 품앗이 이렇게 노동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노동 문제를 해결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어려워서 민간 고용 서비스 그래서 유료 직업 소개소라든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서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제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만은 농촌의 문제만큼은 임금이 낮고 농업 현장이 열악해서 이런 인력 대기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 서비스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지역 고용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지 이런 공공 일자리를 서비스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로 해결해야 하기 힘들고 저희들이 이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면 2010년부터 보면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력 지원 센터가 설치돼가지고 자원봉사 중개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 그 농촌 인력 중개 센터를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중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2012년도에 저희 시에서 했던 것이 도농상생 인력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농협 중심으로 중개 인력이 했었으면은 저희 시에서 화순하고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도농상생 일자리 지원 센터를 저희 시에서 직접 그 인력을 채용해서 1년 365일 중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한 5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폐쇄하고 다시 그 인력 중개 사업을 다시 재표를 합니다. 인력 중개 사업을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최근에 우리 농협에서 하는 이 인력 중개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자료를 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외국인 고용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법이 고용 허가제가 있고요, 또 계절 근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도농상생 인력 지원 센터가 원활하게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서 저희 나주시에서 계절 근로제를 2019년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할 때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인력이 페이지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3년간 저희 계절 근로자 도입 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에 저희들이 13명의 근로자가 있었고요. 2021년도에 8명, 2022년도에 52명을 배정받아서 32명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해봤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정당 의원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신 것은 그동안에 IMF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 좀 극복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절 근로 사업을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목적을 보시면 이제 파종기의 농번기에 단기간에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를 위해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22년도, 2023년도 상반기까지는 26,000명 전국적인 인력 공급 인력이 26,000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도입하는 형태가 결혼 이민자 가족이라든지 또는 해외 지자체와 MOU 체결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운영 형태로는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와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시행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인력을 최대 9명까지 배정을 받아서 5개월 동안 직접 인력을 운영하는 방식이 되고요. 그러면 이 이용 조건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숙박비용은 월 최대 금액의 20%까지를 이렇게 지원받게 20%까지를 부담해서 이렇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제는 저희 시가 시행 주체가 돼가지고 농협 원예 농협을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개소당 6,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운영 주체 농협에서는 이 계절형 공공근로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보험료, 운영비 등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운영 주체가 계절 근로자를 그러면 이제 근로 시간에 세수 시급을 적용하게 되고요. 만약 야간 근로를 하게 되면 오후 10시 이후에 대해서는 1.5배를 더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게 됩니다. 만약에 휴일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무에는 1.5배나 또 이후에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2배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숙식 제공은 숙비는 근로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월 임금의 20%까지 제공 근로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고요. 만약에 숙소만 제공하게 되면 월 임금의 15%까지를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논의가 될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이 농가에게 공공근로제에 있어서 농가에게 이용료를 부담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최저 시급으로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 시간의 범위라든지 근로 어떤 조건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우리 의회와 먼저 저희 시와 함께 논의해서 적정 수준의 농가 이용료가 부담될 조건이 부담될 수 있도록 함께 그런 과정을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만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작업 반장을 한 명을 선발하고 그 작업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함께 이렇게 반으로 구성되어서 작업에 투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공공형 계절 근로자와 농가형 계절 근로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시가 MOU를 체결했던 것이 그동안에 필리핀 팡팡가주하고 지난해 11월 달에 MOU를 체결했고요. 또 지난해 12월 달에 베트남 하오양성과 빈탕시와 MOU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에 3월달, 4월달에 들어올 인력들은 베트남 하오양성에서 한 1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들어올 계획이고요. 또 농가에서 농가들이 이제 외국인 초청 가족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인력들이 한 1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은 이미 2월달에 4명이 입국을 했고요. 3월달부터 4월달 사이에 앞으로 입국을 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절차를 보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해외 국가와 MOU를 체결한 이후에 또 우리가 고용주의 농업인 우리 농업 고용주와 우리 배 공공형을 진행할 우리 배 원역을 대장자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대장자들과 이제 외국에 있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가 발급되면 해외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제국관리국에서 이제 농업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면 금년 3월부터 지금 현재 입국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배원협에서 진행하는 공공형 근로자 50명에 대해서는 아마 4월 말 정도에 입국을 해서 진행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외국인들이 저희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 농가 교육이라든지 근로자 교육들을 저희들이 좀 설계시켜서 만약에 이 외국인들이 이탈하게 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외국인 이탈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지난해 이전까지 많은 이탈이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라 중개업소 이런 데가 좀 이게 관여가 돼가지고 수수료를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해서 어떤 자기들이 그런 비용 부담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업소에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탈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205명의 외국인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 이 외국인들이 만약에 5%의 20% 이상 이렇게 이탈한다든지 이탈 비율에 따라서 페널티가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 이상 이렇게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 해외 지자체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입국을 1년간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이탈 제재 방식이 해외에서 보증국을 두고 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제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금년부터는 이탈률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입국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50% 이상 이렇게 이탈한다든지 이렇게 이탈 비율에 따라서 해당 해외 국가의 지자체 한 개의 지자체에만 제재를 가할 것인지 해당 국가의 전체 지자체에게 입국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이탈률은 과거에 비해서 좀 최소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관내 또 이런 계절 근로자가 저희들이 전라북도 전체 계절 근로자를 입국할 예정 인원을 파악해봤더니 금년 같은 경우에 2,200명이 전라북도에서 상반기에 이렇게 입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전체 한 40명이 입국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1,230명이 입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코로나 시국에는 외국인이 많이 이제 부족한 현상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금년의 경우에는 상반기 경우에는 2,200명이 이렇게 해외 근로자 입국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많은 그런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관내에는 고구려대학과 동신대학이 있습니다. 고구려대학과 동신대학 내에
그 유학생들이 또 이게 일부 와 있고요. 이런 이 유학생들이 또 휴일이라든지 또 공휴일 때, 또 방학 기간 때에 이렇게 인력을 계절 근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겪어있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만은 우리 농번기 4월, 5월 달에 이런 일시적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우리 아주의 인력 문제가 365일 모든 문제가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특히 4월달, 5월달 이 농번기 시즌이 이 두 달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 근로를 통해서 이 3, 4, 5 이 농번기 시즌에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것 이외에도 저희 시가 이제 인력 중개소를 지금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중개소 우리 농협 CG부에서 농업 CG부와 우리 농업회의소 또 우리 원점에서 이렇게 3개소에서 인력 중개소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3개 인력 중개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취급한 게 아니고 이제 국내의 유효 인력들을 우리가 강주라든지 수도권 또 이게 대도시에 있는 유효 인력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적절한 것에 좀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시즌에 우리 관내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이런 대학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적기에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에도 특별히 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5월달이 특히 농번기 시즌 중에서도 5월달에 인력이 최대한 이렇게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5월달 경우에 인건비가 14만 원, 15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이렇게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의 인력 문제와 인건비 문제를 살펴볼 때에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 우리 농업 분야의 최저임금 9,600만 원 이게 신급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 우리 농업 분야의 임금비 자체가 최저임금, 우리 근로노동법에 적용하고 있는 임금비를 적용할 수 없는 만큼의 임금비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든지 상시 고용되는 이 고용 업소에서는 이런 최저임금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고용 노동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외국이라든지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공급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업 분야에는 인건비를 적절하게 이렇게 그 수준에 맞춰줄 수 없는 수준만큼의 낮은 임금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시 유효 인력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악조건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은 교통이라든지 이런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면 때문에 우리 농촌 인력 제공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계절 근로를 통해서 적절하게 인력이 공급될 계획이고 특히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이번에 저희 새롭게 진행하려고 한 것은 수도권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언론을 보셨습니다만은 수도권의 대도시의 토목 건설업이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수축하면서 건설업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업 노동자들을 우리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저희 관내에 내려와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도권에 타겟을 정해서 이런 인력들이 좀 이렇게 한 달 동안만이라도 이 농촌을 체험하면서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세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좀 죄송하고요.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저희 시에서 어쨌든 간에 계절 근로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30명 밖이었는데 금년에 205명 경우에는 저희 아까 서두에 말씀 전라도의 계절 근로자가 2,2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강원도에 같은 경우는 9,000명에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계절 근로자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금년에 이 시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외국인들을 배정받아서 정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것은 5개월 동안 이 농가분들을 본인이 책임하여서 5개월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농촌에 5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1년에 뭐 축산업을 한다든지 뭐 제조업을 한다든지 원예 업무를 한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5개월 동안에 적정 인건비를 제공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농가분들은 한두 달이면 이게 작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농촌형 농촌형 계절제 근로제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시가 적절한 정책을 펴가면서 이런 것을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이 사업이 시행하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3년 차에 이르고 있지만 어찌 보면 금년이 처음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금년도 이제 상반기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반기에 또 이렇게 별도로 또 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인력은 9월부터 4월부터 접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9월달, 10월달 필요한 인력을 4월달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인력들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주시 농업정책과 김성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의견 발표는 시간 관계상 한 7분 안에 좀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주도의 운행능력 성경도 주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주도의 운행능력 성경도 주임입니다. 일단 27페이지로 저희 잘 되었습니다. 저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2년 외국인 근로자 거의 운영 실적이고요. 아까 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총 733명가에 1,451명을 중개했고요. 저희 작년부터 또 체류형이라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 위주로 체류형 외국인 작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운영을 4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461명가에 2,187명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3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단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센터 같은 경우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6,400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400명을 넘게 하듯이 올해도 더 많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체류용 작업반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지금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목표는 3,000명이지만 더 많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체류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고 교통비는 이제 한 차로 뭔가 이동하면은 2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공형 대저근로가 이번에 50명 들어오는데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지금 운영 계획 중에 있고요. 이분들은 직접 저희가 고용을 하게 하면서 농가의 작업반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나 근로 시간 이 부분은 아까 시에서 말씀하셨듯이 협의 중에 있고요.
인건비 현황인데요. 4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인건비 적정선을 잡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시중 단가보다 한 10,000원 정도는 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가할 때는 12만 원, 지배를 인식할 때도 12만 원, 대봉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당 110장이죠. 110장에 7,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 현재도 여자는 10만 원, 남자는 12만 원 이렇게 인건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나중에 어느 내용에서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로 점점 감소하는 인력에 대비하여 인력중개센터 체류형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 더 많은 인력풀을 구성하는 데 힘쓰고 지속적인 인력 공급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대 송병도 주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회의소 김영삼 대표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순농업에서 사무장 김정욱입니다. 인건비 저도 양파농사 일반농사를 짓는데 1년에 약 7천에서 8천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인건비를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 상승 요인은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보면은 농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새치기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인건비 조금 더 줄게 와서 우리 그걸 먼저 해달라 해가지고 그 외국인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몇 건 잡아서 가산청에 고발해봤더니 뭐 나오지도 않고 출장도 안 오고 그래서 상당히 실망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근데 농가에서는 웃돈을 더 주고서라도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배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내고 배봉기를 빨리 썬다고 해서 그 농가는 일이 빨리 끝나서 좋겠지만은 과일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좀 순서대로 좀 일을 좀 했으면은 인건비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은 9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13만 원, 14만 원까지 올라가버리고 또 올해도 이렇게 지금 마음의 준비도 하고 단체들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올해는 뭐 10만 원부터 11만 원부터 일을 시작해보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된 순서대로 이렇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중간에 그 많은 농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 늦게 사든 하루 빨리 사든 별 시기를 안 하는데 뭐 500평, 1000평, 2000평이야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빨리 사고 싶어 해가지고 단가를 10,000원 더 줄게 우리 집으로 오시오, 20,000원 더 줄게 우리 집으로 오시오 하고 그분들 인건비를 올리는 현상이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우리가 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면은 그렇게 불법으로 단가를 올리고 인건비를 많이 이렇게 달라고 또 지금은 그 베트남 애들이나 태국 애들이 이제 농가들하고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직접 전화를 해요. 우리 저기 몇 명인데 얼마 주면은 가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또 농가들은 또 마음이 바쁘고 내일 모레 비 온다고 그러면은 무슨 마음이 좁아지가 많아. 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사례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의회 차원에서나 행정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찰에 이렇게 그 불법 외국인들 고발하고 그러면 덜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외국 인력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태국이 한 30만 명,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태국인들이 30만 명이 줄 서 있대요. 베트남에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서 있고 근데 우리 한국 그리고 배나무 이렇게 작업하고 일반 원예작물을 하고 이렇게 놀이 정벌하는 데는 태국 애들이나 베트남 애들이 그래도 적응을 많이 하고 일도 잘하고 이렇게 양식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우리 나주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은 다른 국가
체결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데려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가지고 또 얘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SNS를 많이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아주 어느 쪽에 돈을 많이 준다 또는 저 영화 어느 쪽에 돈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밤에 보따리싸고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일 와서 당장 일에다고 약속을 해놓고 도망가서 사장님 도망가서 못 가겠습니다. 또 황당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좀 그런 일들이 좀 없이 우리가 좀 이렇게 꾸준하게 공급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가격도 좀 저렴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인건비를 11만 원 선에도 일을 시작해보고 하우스는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일반 농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대나무는 별로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니까 10만 원이나 11만 원 선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고 같이 이렇게 농가나 또 이렇게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상생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서로 이렇게 협의하고 상생을 해서 10만 원부터 시작하든 11만 원부터 시작하든 또 결국에 가다 보면은 14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다. 그래서는 저희 이제 농업에서는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해봤냐면 인구, 농촌, 특공대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 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농업에서도 관리하고 또 그분들이 오면은 이렇게 직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4대 보험도 넣어주고 또 한 달에 오신 분들 인건비 책정해서 또 연말에 월말에 갖다 지급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민주당 신정원 의원께서 의정 보고 다니시면서 도시농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방법도 좋겠다. 왜 그러냐면 도시에 계신 인력들이 남은 유효 인력들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 하라고 일 못해요. 힘들어서. 근데 하루에 4시간 정도 하고 한 6만 원 정도 지급을 할 때 아주 시간 40% 정도 행정이 지원하고 또 농가가 한 60% 지원을 해서 1년에 하루에 2파트를 돌리든 3파트 돌아가든 그러면은 도서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왜 그러냐면 도시에 계신 분들이 하루에 일 새벽부터 와서 해남 갈 때까지 하라고 못합니다. 이렇게 도시 농부 형태로 해가지고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나중에 맛집에 가서 음식도 그 돈으로 사 먹고 또 관광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회에서는 이번에 인건비를 11만 원 선에서 일단 시작을 해보고 또 하우스 작물은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 사무장님 많은 이슈와 대안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중에 연구에 김경식 회장님께서 의견을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식입니다. 저는 이제 일반 과수 농사를 주로 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는 이 원인을 수급과 공급의 불균형이라고 보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근로자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이렇게 국내로 많은 인력이 유입이 돼서 농가로 수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우리 농촌 인구가 고령화로 해서 농촌 인력이 부족함이 심각한 정도로 지금 부족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국 인력이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인력난을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농가에서도 농가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가에서는 이 조바심
빨리 남보다 빨리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남보다 빨리 얼른 빨리 해치우려는 농가의 조바심과 또 인력은 부족한데 인력 또 소농가들은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적은 인력은 공급을 안 합니다. 영업체들은 대량으로 이렇게 인력들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찢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농가들은 아주 소외돼서 이분들이 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대농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건비가 작년 해마다 한 10,000원씩 이상씩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해소 방안을 정답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장치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장기 체류를 위한 시설을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체류용으로 외국 인력을 관리하며 교육 담당해서 농가에 수급을 하는 이런 체계적인 인력은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고요. 교통비만 지급하는 이런 식의 지금 하고 있는 인력은행은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정답은 체류형 시설을 이렇게 갖춰서 MOU를 체결한다고 시에서는 그런다만 이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인력들을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가 일시에 연중 이렇게 수급을 해준다면 공급을 해준다면 농가들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 상승의 원인으로도 작용을 했습니다만 좀 때늦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인력들에게 좀 교통비를 시에서 좀 지원을 하는 이런 인력은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농가와 작업반장하고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다 또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게 뜻하지 않는 거죠. 교통비를 또 지원하니까 이것도 플러스가 돼요. 이런 원인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체류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인력들을 보유하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좀 있어야 행정적인 차원에서라도 많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가가 필요로 하면 이렇게 인력들을 절대 공급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인건비 상승되지 않고 적정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신 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패널로 지금 가장 또 중요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직접 외국인들을 이렇게 지금 데리고 용역을 하시는 우리 대성용역사의 김대엽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용역사를 조금만 의미 없는 김대엽입니다. 일단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셀 사항이나 운영되고 있는 거나 앞으로의 계획들을 말씀하시는데 저기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저에게 가장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농민들이 생각하시는 하루 인건비 적정 수준을 좀 약간 이제 근무 시간대하고 조금 엇박자가 있는 건 사실이 한데 그건 아까 점심 이제 자리에서 이제 시간은 근무 시간을 맞추신다고 하시거든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뭐 솔직히 11만 원 하겠다, 10만 원 하겠다 이 자리에 대한 약속은 못 드리겠어요. 제가 뭐 이제 이 나주에 인력사분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 대표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제 생각은 가장 안정적으로 농가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12만 원 정도 선에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솔직히 지금 여자 10만 원도 일을 갑니다. 지금 9만 원도 가요. 10만 원, 9만 원 왔다 갔다 일을 가요. 근데 이제 나주 특성상 5월 달부터 솔직히 뭐 걸어 다니는 뭐 외국인이든 뭐 이렇게 나이가 있든가 하니까 이제 농촌 환경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가격을 저희한테 11만 원 지금 의원님이나 이제 이 지자체에서 11만 원에 협조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차량 운영비나 뭐 보험료나 외국인들의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자비로 이제 병원이나 뭐 약값이나 이런 게 좀 지급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뭐 30명 데리고 일을 하면은 기본적인 저희 이제 월급 정도 그 정도 벌어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제가 다 오픈해 드릴게요. 저희가 농가분들한테 11만 원 받으면 직원들한테 내려가는 돈이 대략 9만 원 내려갑니다. 그럼 그 9만 원 받는 직원들은 10만 원 받는 직원들하고 비교를 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건 생각을 안 해요. 외국인 직원분들이. 그럼 10만 원 받는 대로 일단 떠나겠죠. 해남이 됐든 고창이 됐든 뭐 우리 용역 회사가 됐든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떠나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거기에 맞춰야 돼요. 11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사실상 운영을 하는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전에도 뭐 이런 간담회를 잠시 했는데 요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포주를 해줄 수 있냐 아직까지 그런 건 마련되지 않고요. 정상적인 등록을 한 업체에도 그건 아직 시에서 재정이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10만 원에도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배가 정말 안 붙으면 8만 원에 갈 수 있어요. 이제 뭐 자리에서는 왜 벌써 의원님들이 나서서 11만 원 하느니 12만 원 하느니 그러다 높이 안 가리는 길래 그런 우스갯소리 지금 제 기회도 드리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그냥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단가가 12만 원 정도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기본 단가 정해놨거든요.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분이 대략 10만 5천 원 정도. 그럼 저희들이 12만 원을 받으면 용역사분들이 15,000원 정도의 이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 입장에 용역사 사장님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이 금액 정도다. 근데 이제 뭐 작년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일이 급하신 분들이 이 외국인들 관장하고 이제 오래 거주하신 분들하고 야 내 거 먼저 하자 11만 원 주겠다 그러면 그 11만 원 받는 금액이 저희 옆사무실 외국인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소통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올라간 겁니다. 사장님 옆사무실 11만 원 줘요. 알아다 나도 11만 원 줄게. 요렇게 돼서 인건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가지고 제가 많게는 저기 곡성 쪽에는 17만 원까지 나왔어요. 사실 17만 원까지 하고 일 다 끝나고 창고에서 밥 먹으라고 통닭 먹으라고 집에 꼬아서 잡아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진짜 우스갯소리인데 그거는 이제 올해는 뭐 지금 이 저희가 나도 특성상 괴농가분들이 거의 한 10% 이상 되는데 올해는 뭐 작년처럼 그렇게 인건비가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까지 저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석도 뭐 듣고 해가지고 또 뭐 나주에서도 이제 뭐 지배라든지 처리를 조금 더 이제 안 바르는 농도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하시고 저희 지금 순천농협 조합장에도 와 계시는데 저도 물론 농사를 짓는 입장이에요. 배농사로 짓고 용역회사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 조합장님이 지배린 안 바른 배를 더 비싸게 잘 팔아주면은 나주 시민들이 솔직히 지배린을 안 바르면은 저가 시기가 늦춰지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배농사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뭐 적정한 인건비를 여쭤보니까 아무도 손들고 발표를 안 해주시는데 우리 이제 곧 이주 여성분 벌써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 박교환 이장 단장님이신가요? 단장님 길이 어느 정도 선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일했을 때 가장 이제 안정적인 이게 공사 비용이 되는지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우리 농가분들 말을 듣고 저희가 또 이 자리 끝나고 나주에서 배를 많이 하시는 인력자분들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식사 자리를 한번 할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 부분을 듣고 이제 인력자분들하고 식사를 할 때 나주 농가나 나주 시나 이쪽에서는 이번 연도에는 이 정도 금액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신다. 제가 그거를 좀 퍼뜨리는 역할을 좀 할게요. 네. 어느 정도 선이면은 예, 저
자주시 통장예배 지회장 박규환입니다. 물론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싸면 살수록 좋죠. 예, 제가 지금 토론하신 말씀 중에 수요와 공급의 이 원리가 잘 적용이 된다면 누구도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되기 전에는 9만 원, 8만 원도 썼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코로나가 와서 또 인력이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는 많고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고 봅니다. 이제 뭐 다 말씀들 하시는데 앞으로 인력이 풍부히 들어온다 하니 뭐 10만 원 이상이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10만 이상은 네.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면 10만 원어치 값어치를 하는데 베트남 애들은 그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을 시키다 보면 하루 양이 있습니다. 내가 가선도 하고 하우스에 고추도 따봤는데 몇 푸대 이상 다 안 따요. 그 딱 지정이 돼버리면 일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외국인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로 해주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태국 쪽은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요. 저도 배농사를 지금 8,0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 애들은 거의 태국 자체에 그 반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베트남은 베트남 그 반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산포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노안이라든지 해서 자기들이 반장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건비 부분에 상당히 문란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패널들께서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도 인건비 부분인데 너무 갑질이 심합니다. 갑질. 그거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와가지고 가격이 틀려져요. 자, 우리가 작년에 14만 원에 오늘 인건비를 책정하고 아침에 도착을 합니다. 특히 베트남 쪽. 그래서 아침에 사장님 14만 5천 원 올랐다고 그건 직접 제가 체험한 겁니다. 우리 농장에 작년에 제가 선거를 해서 우리 애기 엄마가 밭에서 그 인구를 받았는데 아침에 5천 원을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일을 지시를 해도 안 들어요.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대요. 우리들 없으면 한국에 배농사 못 짓는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공선에 가서 또 우리 장목과에 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다 음식 먹습니다. 작년 같은 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지금 대충 보니까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그래서 아까 전에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 농가도 조금 어느 정도 자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하루 이틀 좀 빨리 열라고 돈만 원 더 준다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또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질문 잘 해주셨어요. 자기들이 딱 일을 정해요. 자, 오늘 고추 10풀에 따면 자기들이 목표예요. 그것이. 목표했으면 일을 안 해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우리가 배작업을 시켜도 이 일을 허락했으면 딱 그 일만 해요. 다른 거 시키면 짜증내버려요. 그래서 아주 우리 애견마가 한번 성질 한번 냈다가 그 SNS 상에서 그 집 가지 말자고 도배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잘 운용해서 이런 거 정말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우리가 실은 농가가 갑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 하신 분들이 갑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그 의정 토론의 저는 목적이라고 봐요. 또 질문하실 분 우리 박수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팀으로 박수 기자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정책 현황인데 지금 현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하고 공급과 수급의 균형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지금 운영주체인 원예조합은 인건비가 한 12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 농업인 대표들 뭐 김병식 회장님이나 또 김용 사무장님은 뭐 10만 원에서 11만 원이 적정하다고 하는데, 뭐 농민들의 대표이고 운영 주체자인 원예조합에서는 어떻게 12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가, 그걸 좀 궁금해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수급과 공급의 균형인데, 지금 나주 운영 주체인 원예조합이나 농업에 관련된 그 실과에서는 어떤 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에 대한 뭐 대책이나 있나요? 그러한 부분이 또 농가도 어느 정도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좀 뭐 언제 필요하다, 그렇게 어디에다가 하세요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김대엽 영역사 대표님한테 말씀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어찌됐건 관공서나 원내조합에서 필요로 한 공급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서 나는 며칠 날 필요한데 그날 대줄 수 있겠느냐, 그러한 체계적인 수급이 필요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좀 과다한 인건비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런 체계적인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협하고 원협에서 지금 계절 근로 공정하는 것은 지금 가격 결정은 안 났고요. 또 이제 우리가 원협 조합장님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또 우리 이상관 회장님, 여기 계신 우리 박소준 경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협 기준하고 우리 학계 기준하고 동일해야 된다. 그것은 의견 일치를 본 사항이고요. 또 시간도 일정 정도 학계 원협하고 또 우리 밖에서 사적으로 오신 분들, 영역사분들하고 시간도 똑같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의견 조율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12만 원 그런 것은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작년에 12만 원 받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공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기 과장님이 수급이 법무부 어떤 제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김성기 과장님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씀드리기 전에 임금 기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공형 계절 근로자라든지 또 농촌형 계절 근로자는 임금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딱 규정돼 있어요. 규정돼 있고 최저임금에다가 연장근로 1.5배, 공휴일수당 1.5배 이렇게 지금 기준 정의 금액은 우리 산출 115만 원 이렇게 잘 산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줘요. 월급으로 주고 농가한테 우리 원협에서 얼마를 벌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 임금 기준은 우리가 공공에 오신 그 근로자들에게 주는 임금 기준은 정해졌다는 것, 최저임금을 준다는 건 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과 공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중개센터가 세 군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농가들이 대기업에 자체 농가가 가 있는 분들이 있고, 우리 공공형 같은 경우에 원협에다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꾸 이제 외국인 근로자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200명 이상 이렇게 입국이 될 계획이 있고, 또 전라도 전체적으로도 작년에 대비해서 100% 이상 많은 인력이 공급이 될 계획을 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이쪽으로 수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은 다소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짧게.
저는 남평에서 온 백상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배농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떤 그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관내 직업 속에서 그 작년에 그 인력을 한 100여 명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는데 시나 어떤 단체에서 전화가 안 와요. 그 아까 20일 날 직업 속에서 대표로 어떤 대표를 간담을 가했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만도 연락이 안 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락도 안 오고 이렇게 좀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편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용역사 대표로 앉아 계신 분 아까 그분 어디 제 수상을 잊어버렸네. 지금 우리 직업 소개도 대표로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건가요? 제가 그걸 궁금해서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아, 대표는 아니고요. 이제 네. 우리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네 군데 지원을 해주고 이게 6,5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6,500만 원 지원. 아니 단체를 그래서 뭡니까 그거는 인력센터 5년만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몇 년간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왔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갑질 아닌 갑질을 좀 당하고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준비해가지고 100여 명 이렇게 모아놓은 단체가 있어요. 다 아주 관내 한국인들하고 외국인들 한 30%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그걸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세적소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소란 그런 용어는 진짜 일제 때 나온 말 같아요. 그래서 인력소란 말을 좀 지양해 주시고 직업 소개서로 좀 앞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 정확히 해야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 뒤쪽에 이쪽 한 번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 나주 시내에서 직업소에서 운영하는 대표인데요. 지금 방금 직업소에서 하신 분의 부연 설명을 조금 하려니까 지금 아까 이 자리에 와서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인력 수급에 대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주시의 이 직업소개소가 약 60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료 직업소개소가 50 몇 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무료가 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인력 수급 문제가 이렇게 이 나주시에서 이제 4월이나 5월 이때쯤이 제일 필요한데 이때 인력 수급을 못 되는 것이 힘들어서 이렇게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직업 소개소를 하시는 우리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대표라고 하셔가지고 그쪽 아시는 분들만 하는 건지 저희는 이런 부분들 전혀 연락도 받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이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들을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놓고 또 더더욱이 대농사를 지으신 분들을 대표로 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자리를 실질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인력 운영하시는 분들도 좋고 대농사 지으신 분들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이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서로 그런 부분들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토론회를 끝나고 나서 조만간에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나주시에서 우리 인력을 하시는 분들을 식사 자리 한번 해서 식사도 하고 거기에서 또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처럼 연락처를 좀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서 한번 연락 주시면 그때 이렇게 한번 와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시게요. 네, 네. 또 뭐, 예,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 하면 예. 수요와 공급에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수요 공급 그 컨트롤 타워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물론 그 원래는 우리가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연구회를 만들면서 실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지금 하도 우리 나주 감내나 이 영암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처음에 취지 목적은 외국에서 MOU를 체결해서 많은 외국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불법들을 전부 다 이렇게 좀 교체하고 또 많은 수들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법무부 지침이 그게 안 됩니다. 이제 법무부 지침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것이 지금 그 월급형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배원협에서 오는 50명 이 부분도 지금 월급을 줍니다. 배원협에서 월급을 주고 원협은 농가한테 일당으로 이제 받아서 그 월급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배가수원이나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잘 알겠지만 봄철에 보시면 비도 많이 오고 또 못 오는 날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뭐 61일인가 4, 5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배원협은 그 최저 임금을 조정해서 월급을 한 달에 50명한테 한 200 얼마씩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0만 원어치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못 해도 그 돈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후회할 난제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급 분야에 대해서는 법적 법무부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문제가 완화가 돼야 외국인들을 마음대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지금 현재 제도권상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원한 의원 말씀 도중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 직업 소개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내일 당장에 현수막 붙여가지고 3월 15일 이내에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농업회소에서 제가 직접 현수막 걸 테니까 언제 참석해달라고 그러면 꼭 그때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우석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수급, 외국인 수급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 수급 문제는 일단 농가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해야 그 신청을 우리가 이번에 205명을 우리가 신청이 들어갔고 그 전량을 저희 법무부가 배정을 받은 거고요. 근데 금년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이게 농가분들이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이제 내년에 이제 만약에 강원도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9,000명이 배정받은 것은 그만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정을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농가분들이 신청이 지금 우리 농가분들 지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정착하고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인력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인력을 최대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 또 농가분들이 많은 신청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숙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함께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이렇게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 해주신가요? 네. 저는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주제 발표하실 때 계절 근로제 기간이 3개월이었나 5개월이었나요? 5개월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실제로 이제 배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절 근로제를 굳이 5개월까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했고요. 실제로
대농사 짓는 분들은 5월 달에서 6월 중순까지가 가장 바쁘잖아요. 1개월 반에만 그 외국인 근로자가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괴산군 같은 경우에 절임 배추를 이렇게 특산품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할 때 인력 부족이 겨울에 제가 듣기로는 1개월 반 정도 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형식이 이렇게 컨트롤 센터가 이렇게 세 군데로 있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2명이든 3명이든 미리 이렇게 군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농가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 절임 배추를 진행했다고 저는 들었고, 그런 방식이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기숙사를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붙고 거기에서 이제 각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농가에 보내는 방식인데,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그러니까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고,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기간에만 필요하잖아요. 사람 수도 적고. 그러니까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달 반 동안 우리 집에 묵으면서 뭐 컨테이너가 됐건 뭐 창고를 개조해서건 그 열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묵으면서 하는 농가들을 신청을 대농가한테 받고 소농가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제가 좀 근무를 했었어요. 도농상생 일자리 센터. 근데 그때 좋았던 거는 그 반장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농가 배치를 했는데, 반장님들이 좋으신 분들은 그 팀이 굉장히 그 팀원들 자체적으로 교육도 잘 되고 일도 잘하고 이탈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에 계시는 그 핵심적으로 농가를 배치하고 이런 분들이 대농사나 이런 농작물에 대한 그 생리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저는 배치가 되어야 되고, 조금 좋은 사람이 배치가 돼서 이렇게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할 때 그 인건비 책정 문제 때문에 그 직업 소개서나 인력 소개서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제 인건비를 얼마를 책정을 할까 이런 것도 고민했고, 특히나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는 농가들 이 인력을 이용한 그 농가들 모임을 계속했어요.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농가들도. 왜 그러냐면 어떤 데 가면 외국인들을 이렇게 정말 우리 한국인보다 못한 사람들 취급하는 농가 주인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모자도 안 씌우고 장갑도 안 주고 그냥 맨손으로 배를 싼다거나 그런 농가도 있었고, 농가들이 자꾸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사람인지라 자꾸 친해지다 보면은 이제 이런 소개서나 이런 데서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탈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뭐 일부러 이제 10,000원씩 뭐 더 줄 테니까 더 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농가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흐트러지는 방식이 생기기 때문에 농가 교육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작업 반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반장님하고 농가들 교육을 분리해가지고 꼭 했으면 좋겠고, 이게 처음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아무튼 공장으로 또 외국인들이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농사의 특성상 노동 강도가 너무 세고, 또 아침에 7시 정도부터는 일을 해야지 8시나 9시에 일하게 되면은 8시간 근무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농업의 특성상 정말 농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농산물값도 제대로 못 받는데 인력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용역사
하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참고할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 외국인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하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반야인들이 통해가지고 외국인 인부들이 들어와서 일할 때 많은 갑질을 당해요. 예를 들어서 일했는데 남편 핀다고 남편 피지 말라고 할 때 나 안 해요 하면서 가버려요. 자기네들이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바로 가버려요. 저희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외국인들이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와서? 네, 남편집에서 나주시의회 의장 이상만은 2월 24일 금 14시 나주시청 대회의실 2층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 적정 기준 방안 마련을 위한 제2회 나주시의회 의정 토론회 개최하여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열띤 토론회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나주시 농업정책과 김성기 과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나주배원의 농협 송건교 주임의 의견 발표에 이어 농업회의소 김영욱 사무국장, 나주배연구회 김병식 회장, 대성농협서 김대엽 대표의 의견 발표가 차례로 이어졌으며 회과수 농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기조 발표를 맡은 김성기 농업정책과장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나주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정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나주배원의 농협 송건교 주임은 지난해부터 배원의 농협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 근자의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만성적인 농촌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체류형,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했다. 농업회의소 김영욱 사무국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 상승 요인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따른 농가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했고 나주배연구회 김병식 회장도 농가와 근로자, 용역업체가 상호 상생하는 적절한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 동의하며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용역사 대성 김대엽 대표는 현장에서 부딪히며 직접 느낀 부분,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무 조건 개선에 관해 제안하기도 했다. 의정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나주시의회 최문환 의원은 농촌 일손 부족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농촌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오늘 해결 방안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지난 1월 6일 금 2023년 첫 의정 토론회를 개최해 지방의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시민들의 의견과 각계 현장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의 가감없는 제안을 경청하는 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자 나주로 도시재생방송국 발행인 배영래 기자.